선생님 반갑습니다. 동산대학교 풍수명리복지과 보충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구독, 좋아하기,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동영상 업로드 될 때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초 강좌죠. 기초 강좌입니다. 2020년도 풍수명리복지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국가자격증 복지 국가자격증도 나가고요. 사회복지 자격증이죠. 풍수명리 명리는 제가 위주로 담당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나 현장 실무적으로나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책임지고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6친2의 상관 1 했습니다. 그죠? 식상. 그래서 내가 생하는 오행 중에 음양이 다른 거를 상관이라고 한다. 음양이 다르다는 말은 곧 뭘 뜻한다고 했습니까? 객관적이고 쌍방적이고, 그죠?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상관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날 뭔가가 변화되고 이렇게 더 살기 편하게 바뀌는 모든 것들이 거의 상관성에 관련된 일들이죠. 모방을 통한 창조, 새로운 창조들. 여러분들 뭐 요즘 생활 기구들이 굉장히 발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나오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기능이 좋아지고 전부의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발견, 발명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그 뒤에 따라서 상관이 그런 것들을 아주 더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더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제 뭐 할머니, 손녀, 뭐 생질, 외할아버지, 외숙모, 뭐 여자의 경우야 아들, 뭐 시누이, 남편 일어났는데, 자, 여자인 경우에 아들이다. 죄송. 이게 저는 조금 다르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내가 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인 여자가 자식을 놓게 되면 병화하고 정화가 자식인데, 이 갑이 여자이기 때문에 병이 같은 음양으로서 딸이 되고요. 정은 각과 음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만약에 이제 을이 여자라고 하면 병은 아들이 되고, 그죠? 정은 딸이 됩니다. 그죠? 이 애의 음양이 이렇게 서로 같고 다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고 했죠. 을이 되든 갑이 되든 모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갑을병정 무의경신 인계를 다 가질 수 있는 형태인데, 드러나 있는 모양에서 나온 거는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양, 큰 거, 동적인 거, 이거를 그냥 전부 아들로 본다고 했죠, 저는. 예, 그래서 갑인 여자가 자식은 병화정화인데 이 병에 해당되는 거를 그냥 아들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편제도 그래서 우리가 편제, 정제 이렇게 치우치고 치우치지 않은 걸로 구분은 되지만 큰 틀에서 크고 작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외형적으로 양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먼저 우선해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이거는 크게 실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 아들, 딸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죠. 아들, 딸 물어보는 그 병원에서 가면 제일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예. 성향들이고, 여러분들 사주를 실질적으로 감명을 해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저번에는 우리가 갑을병정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경금을 일간으로 놓고 봤네요. 자, 그래서 경금의 식신은 임수가 되고, 그죠? 경금의 편제는 갑이 되고, 경금의 편관은 병이 되고, 경금의 편인은 무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편인의 편제는 하면 식신이 되는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알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인의 정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되죠. 그죠? 자,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하나의 사주를 가지고 그 가족들의 관계에서 육친적으로 해석을 잘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관은 생제의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객관적이다, 합리적이다,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손님을 찾아가서 다니는 직업이고 활동적인 사업이다.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다. 저번에 제가 앉아서 하는 사업은 뭐 기본적으로 비근한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게 그거였죠. 비디오 대여점, 도서 대여점 이런 거, 아니면 일반적인 마트 있잖아요. 생필품은 누구나 사야 되는데 그 생필품을 사러 와서 손님이 직접 고르고 주인은 계산만 해주는 수동적인 거죠.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 아주 고가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영업 뭐 이런 관련 활동들도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관성이라는 겁니다. 그죠? 능동적이다. 그래서 유행 이런 거 시류를 잘 탄다는 거죠. 식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방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를 쭉 그냥 하는 거예요. 상관은 안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이게 좋아도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하면 돈이 되는 걸 먼저 하겠죠. 그런 것들이 식신하고 상관의 차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남에게 배울 것은 즉각 배우고 고칠 것은 고친다. 계속 적응한다. 주변의 여건과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그래서 이런 발명이나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도 우리 안경 카메라가 나오고 그죠? 펜에 달린 카메라도 나오고 녹음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상관의 성향이죠. 또 선풍기도 리모컨이 달리고 그죠? 돌아가게 만들고 그 선풍기 모양을 따가지고 겨울에 온열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상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식신상관은 뭐라고요? 재물을 생하기 위한 모든 활동, 또 그것보다 더 크게 얘기를 하면 식신상관은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기운들, 이것들이 식신상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항상 주변이 명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눈치껏 관리를 잘한다. 그죠? 이 명주는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당사자, 당주라고도 하죠. 보조문의 사정도 항상 체크한다. 항상 준비하는 성향이다. 그래서 용돈도 여유있게 가진다. 손님을 기다리면서 맞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쪽이 더 맞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술집을 해도 크게 하고 큰 돈이 나올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어떤 거요, 요정이나 룸사롱 이런 형태도 술집이 상관성이라는 거죠. 자, 서비스업으로는 대여업보다는 찾아다니면서 하는 관리하는 영업이다. 술집을 한다면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했죠. 예. 요 정도 될 거고 그죠? 예. 자, 적극적으로 눈치를 남명의 상관생제네요. 자, 남명이 상관생제를 한다는 말은 내가 이 식신이나 상관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의미는 사회활동이고요. 내가 가족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아니면 여자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상관생제는, 이 상관은 뭡니까? 내가 여자를 취하기 위한 도구 내지는 방법이죠. 노하우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눈치를 보면서 여자한테 잘한다. 누가 요 애라는 거죠. 상대의 기본을 잘 살핀다. 누구요? 상관이. 뭘 좋아하는지도 사진에 파악한다. 누구요? 상관이 그렇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세태의 유행도 잘 살핀다. 누구요? 상관. 비도 잘 맞춘다. 누구요? 상관. 식신은 어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생제는 하는데 생제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고, 상관은 보고 내 방식대로 하면 저게 생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방식을 바꾼다는 거죠. 예. 자, 타당성을 찾아가면서 눈치껏 한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 그 또래 친구들 있었잖아요. 같이 이렇게 무리 지어서 다니는 친구들.
보통 남자들 3명에서 한 7, 8명 요 사이에서 같이 친한 친구들이 같이 다니잖아요. 다니다가 뭐 중학교 때,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 아마 과거로 이렇게 소환을 해보시면 그런 기억들이 날 거예요. 어디 가다가 진짜 정말 멋지고 머리도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교복 깨끗하게 입고 가는 그 여학생 보면 정말 막 이제 한참 때잖아요. 막 얘기하고 싶은데 막 그 무리들 중에 어떻게 누가 나갑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몰랐겠지만 지금 그 사람 사주를 딱 보면 상관성이 굉장히 좋은 발달한 사람들이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절대 말 못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인성은 왜 말을 못할까요? 이게 나라고 하면 식신이고 이게 인성이죠. 인성은 이걸 극해버리잖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기운을 극하는 이 인성이 강하면요 표현을 잘 못하죠. 그냥 수용성이죠. 인성은 수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 말을 하면 상대가 내가 받는 평판이 어떨까? 만약에 거절하면 어떡하지? 진짜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생각하다가 쳐다보면 가고 없어요. 그런 형태가 인성인데 상관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확률은 반반이다. 50대 50이다. 아주 간단한 논리더라고요. 제가 그 상관성이 강한 친구가 있었는데 물어봤거든요.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반반인데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안 되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런 형태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은 발을 하나에 딱 두고 이쪽 저쪽 막 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확률은 반반이니까 얘기해가지고 되면 생제되는 거고 안 되면 다른 쪽에 가서 또 생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는 거죠. 자, 주변까지 능동적으로 관리한다. 상대 여자의 변덕에 대한 대응력도 뛰어나다. 이게 객관적이고 상방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변하는 데 따라서 나도 거기에 맞추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생제죠. 그러니까 말은 생제지만 우리가 남녀관계를 얘기하면 취하는 거예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상관의 성질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편제적인 방랑기가 있는 여자는 상관을 항상 긴장시킨다. 정제적인 안정감이 있는 여자는 상관의 적극적인 생제 성향이 다른 여자에게도 눈을 돌리게 할 것이다. 자, 이 편제적인 방랑기가 있는 여자. 자, 이 편제성을 띄었다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 유동의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안정적이지 못하고 한꺼번에 나오는 큰 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관의 기운을 잘 빼는 것. 자, 내가 갑이라고 하면 상관은 뭡니까? 정화죠. 이 기운을 확 가져가는 애가 누굽니까? 이 편제적인 성향이죠. 그죠? 갑목에서 나온 이 병화는요, 식신이잖아요. 그죠? 이 기운을 확 뺀다는 말은 내가 확 솔린다는 의미죠. 그건 기토예요. 그래서 식신의 성향은 정제적인 성향한테 더 끌리고요. 상관의 성향은 편제적인 성향한테 오히려 더 끌린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직장인은 눈치껏 상사에게 대든다. 자, 이 눈치껏이라는 게 내가 이길 싸움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극하면 뭔가가 불합리하게 간섭이 들어오면 나에게서 나오는 식신과 상관의 이 기능은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하는데 식신은 일방적으로 바로 반응을 해버리는데 상관은 아니라는 거죠. 타이밍을 보고 여건을 보고 내가 이길 수 있는지 다 따져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눈치껏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주변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까지 살피고, 자, 명분을 쌓아놓고, 그죠? 상사의 기죽이기를 한다. 가장 약할 때 약한 곳을 한 방으로 처리해버린다. 그래서 상관은 지는 싸움은 잘 안 한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눈치껏 대든다. 자, 여자들이 상관성이 있다. 이러면 남자를 길들이기를 잘한다. 어떻게 기강을 확실히 잡는다. 준비된 상관의 성향으로 준비된 이혼을 하고 합의금이나 퇴직을 할 때도 챙길 거는 확실하게 챙긴다. 자, 큰 돈을 챙기죠. 예.
간목이 정화가 상관이면 얘는 무토 편제를 보고 들어가니까 큰 돈이죠. 한 번에 탁 받는. 자, 그런 형태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자, 남자 길들이기를 잘한다는 말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 이 상관은 내가 아니다 싶을 때는 실속을 차리고, 이길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쳐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관성이 있는 여자들이 잘할 때는 정말 잘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애교죠, 애교. 정말 애교를 잘 부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끼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예,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식상이 가다 하면 어떤 형상이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 여기 이제 비견급제, 식신상관, 재관인 요 모양은 제가 항상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사이에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거는 나를. 그래서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고, 그죠? 여기는 나를 생해주고, 나를 극하고,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 칸 앞뒤는 생이고, 그죠? 두 칸 앞뒤는 극입니다. 그죠? 예. 어떤 게 능동이고 수동인가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자, 그래서 그때 비견이 강한 거를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오행이 들어오면, 자, 비견이 들어왔다. 강화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강해지겠죠. 강해지면서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애는 누굽니까? 극당하는 애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죠? 재성이 극을 받을 수 있겠구나. 또 이제 얘가 극을 덜 받으려고 하면 얘의 존재 유무가 필요하겠죠. 얘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비견은 얘를 극하기보다는 식신을 생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이 쟤의 극이 완충이 될 수 있어요. 얘가 생해줄 수 있다는 상황이 되니까. 또 이제 얘가 강하면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과다니까 그죠. 누른다고 하면 얘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얘가 있으면 얘가 만약에 비견이 들어와도 얘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거예요. 그죠? 비견이 과다해서 생기는 문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얘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죠. 얘가 관성이 얘를 극을 못하게 인성이 이렇게 돌려버리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자든지 간에 해당 육친이 운에서 오게 되면 그 5가지의 상황을 다 봐야 돼요. 그게 운에서 온 육친은 강화되고, 그걸 생해주는 글자가 있고, 그죠? 그걸 당하는 글자도 있고, 이 운에서 온 이 육친을 극할 수 있는 글자가 있는지를 보고, 또 운에서 온 글자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그 생해주는 글자는 힘이 빠집니다. 그죠? 예.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비견이 강화됐을 때 우리가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재성이 그걸 당할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 강화된 거예요. 식상 과다다. 식상이 강화됐을 때는 누가 제일 먼저 문제가 될까요? 자, 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자, 식상이 있으면 재를 생하려고 하겠죠. 내 사주에 재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죠? 내 사주에 재가 있는지를 보고, 재가 있으면 얘가 위치 관계나 이 어떤 이 순수 관계로 어떻게 얘가 재성이 역할을, 통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없게 되면요, 얘가 있으면 반드시 다치겠죠. 관이 다친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한테 있어서는 남편이나 직장이고, 남자한테 있어서는 직장이나 자식의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 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식상이 강화되면 내가 견딜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일간이 못 견디게 되면 설기가 심해진 거죠. 기운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설기가 심하게 될 수 있는 거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애가 있느냐? 누굽니까? 얘죠. 인성이 있다고 하면, 자, 우리 이제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일간이 약한데 이 식상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만큼 새로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일간이 더 힘이 빠지겠죠. 그죠?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무슨 글자입니까? 이 인성이라는 거죠. 얘가 있으면 이렇게 커진 거를 억제를 시키면서 한편으로 나를 생해주죠. 그래서 내가 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 곧 중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항상 다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금 식상이 과다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를 보는 거죠. 그죠? 자, 식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를 생하기 위한 도구이면서 나한테서 나오는 모든 표현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한테서 나온 기운이 많다는 말은 뭔가 말을 많이 한다든지 뭔가 내한테서 나오는 기운이 많아졌다는 말이죠. 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은, 자, 얘가 제일 처음에 치는 거는 이거고, 그죠? 이 식상이 재성을 만약에 내 사주에 없어 재성을 못 본 상태면 벌려놓기만 하고 결실이 없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강화된 식상을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약한 사주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허언 벌려놨는데 막 뱉어놨는데 결실은 없고 이 재성인 결실은 안 나오고 나는 그 뱉어난 거를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말은 내가 약속을 남발했는데 그걸 못 지키는 상태가 되면 이게 법적으로 도장을 찍은 문제라고 하면 전부 사기죄죠. 그죠? 예,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확률이 커진다. 만약에 얘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주가 내가 굉장히 강하고 재성이 조금 약해요. 약해서 이렇게 비겁이 죄를 극하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인데 내 식상이 만약에 없는데 식상이 왔다, 이러면 정말 좋아지죠. 비견의 기운을 식상으로 빼고 이 식상이 죄를 만들어주면서 죄를 키워주니까 이 관계가 신왕하고 죄가 약했는데 신왕 제왕으로 같이 이렇게 가주면 부귀해질 수 있는 단초가 되거든요. 그런 형태이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 달라집니다. 지금 이건 일반론이죠. 자, 내가 식상이 과다되면 자존총명하다, 이렇게 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존감이 강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한테서 나오는 기운이 많아진다는 말은 설기가 잘 된다, 이렇게 되면 총기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보통 총은 수에 관련된 거, 얘는 화에 관련된 거, 이렇게 또 봅니다. 자, 허풍이나 반항심이 있다. 허풍은 뭡니까? 많이 뱉어냈다는 거죠. 많이 뱉어냈다는 거고, 반항심은요, 그걸 깨겠다는 거죠. 관성을 깨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고, 파격적이고 자유방임이라는 거는 결국 이 관성하고 관계된 거예요. 관성이라는 거는 규칙이고 보수적인 거고, 그 법이 본래 보수적이잖아요. 왜? 법은 만든 지 오래된 거니까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유행에 뒤떨어졌고 보수적이고 좀 전통적인 거죠. 그런데 그걸 깨는 이 식상의 기운이 강하다는 말은 뭡니까? 파격적이고 자유방임이다. 아주 신세대다. 이런 형태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그냥 관제구슬십이라는 거는 관을 그대로 극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예. 그리고 상부한다는 것도 이 관성이 남편에 해당되니까 이게 식상이 강해져서 관성을 깨면 남편이 죽는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자, 또 남자인 경우에 얘가 다 많이 생긴다, 상관이 식상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성 편력. 왜? 재성을 많이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식상인데 식상과다인데 이 상관이 많아지는 거는 우리가 식신이 2개, 3개 있는 거는 그대로 상관으로 읽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람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람둥이들이 그럴 수 있다. 제가 식상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바람둥이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제 재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